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소연쌤입니다. 드디어 우리 중학도형의 완강 시간이죠, 여러분. 박수 치고 싶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심 19부터 심 30번째까지는 갑툭튀 고교 상식의 중학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학도형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짧지 않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긴 어떻게 보면 짧은 강의 동안 중학도형 잘 마무리해 왔고요. 여러분들이 고교 상식의 빈틈 잘 채워서 나중에 내신이나 수능에 당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갖춰졌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 원과 부채꼴에 대한 내용 같이 볼 거고요.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부터 쭉 정리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 흐름대로 우리 하던 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과 부채꼴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를 택하게 됐을 때 이 선분 A, B를 우리는 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미 두 점 A, B를 택했을 때 직선 A, B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갈게요. 자,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이 주어졌고 원 위에 원 중심이 O라고 얘기할게요. 원 위에 임의의 두 점 A, B를 택했을 때 주어진 두 개의 반지름 OA, OB 선분과 호 AB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 AOB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각 AOB를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원주각도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우선 중심각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호 AB 위에 AB를 택했을 때 현 AB와 호 AB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활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활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를 활처럼 생겼다라는 모양으로 활 쉐입인 거죠. 그래서 활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개념 가보도록 할게요. 중심각과 호, 현, 부채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원, 중심이 O인 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4개의 점 A, B, C, D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택했어요. 자, 그리고 각 A, O, B는 중심각, 각 C, O, D도 중심각입니다. 근데 어떤 중심각? 각 A, O, B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고 각 COD는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자, 이때 같은 중심각에 대해서 중심각이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 같은 중심각이면 호의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현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부채꼴도 합동이기 때문에 부채꼴도 합동이 돼서 넓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랑 누구가 같은 거야? 부채꼴의 넓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명제역으로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가 같게 되면 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갖는다. 호의 길이가 같게 되면 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갖는다. 현의 길이가 같아도 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갖는다. 이 세 가지 명제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중심각의 크기가 1배, 2배, 3배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정비례하게 되면 어떤 것도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호의 길이도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아, 중심각의 크기가 1배, 2배, 3배 되면 호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부채꼴의 넓이 또한 같이 정비를 해서 1배, 2배, 3배로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굉장히 주의사항으로 기억하셨던 거 아시겠지만
누구는 1배,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아? 그렇지. 현의 길이는 같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왜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1배에서 2배로 늘어나면 현의 길이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늘어난 거죠. 자, 근데 현의 길이는 이게 1이면 1 더하기 1에서 이만큼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길이는 2보다 커요, 작아요? 2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이 1배,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1배에서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썼던 이 1번과 2번을 이용하는 건데요. 호의 길이가 중심각계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주어진 중심각이 알파에서 360도에 대한 비가 주어진 호의 길이 L과 전체 원의 둘레 길이인 2파이r에 비례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360도 대 중심각의 크기 알파는 전체 둘레 길이인 2파이r 대 L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끼리의 곱, 외한끼리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호의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 L의 값을 구하게 되면 L은 전체 둘레 길이인 2파이r에 대해서 주어진 중심각의 크기만큼 차지하는 비율인 360도에서 알파도만큼 360도에서 알파도만큼 차지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60분법의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도 같이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 봤었던 요 내용의 명제처럼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360도에 대해서 알파도가 차지하는 만큼 전체 360도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차지하는 만큼 파이 r 제곱이라는 전체 원의 넓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부채꼴의 넓이 s의 b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한끼리의 곱, 이게 외한끼리의 곱과 같기 때문에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는요. 고교 수학 1을 공부한 경우는 호도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새로운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 호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타라는 중심각 라디안 단위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L은 R 세타, 반지름과 중심각 세타 라디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넓이는 R 제곱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분의 1 RL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1을 배우면 또 다른 각을 정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식을 배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왜 다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둘을 배우고 나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이라는 도를 이용해서 디그리를 이용해서 각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새로운 각을 정의하는 세타 라디안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고 결국 단위를 바꾸는 과정을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L, 똑같은 S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L과 S가 호도법을 이용한 건지 또는 지금처럼 라디안을 이용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인 개념 확인 문제를 바로 통해서 우리 배운 내용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심각의 크기가 30도 대 140도로 몇 대 몇이에요? 그렇지, 1대 4죠. 그럼 호의 길이도 똑같이 1대 4가 됩니다. x 대 24. 그래서 1대 4이기 때문에 1대 4가 x 대 24고요. 우리 CRM 원인 비례식에서 배운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 길이도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1대 1이 x 대 6이기 때문에 x는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자, 60도 대 x는 부채꼴의 넓이인 8대 12가 됩니다. 60도 대 x도는 8대 12. 지금 그림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지만 선생님이 다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교재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PDF로 뜯어 보니 약간 화질이 떨어져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계속하면 2대
3으로 우리가 약분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끼리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항에 있는 것끼리 x도는 외항에 있는 것끼리 9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보면 우리 3번 봐보면 현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는 45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살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게 되고요. 주어진 전체의 각이 360도인데 그 중에서 130도를 빼게 되면 360도 빼기 130도가 뭐가 되는 거? 2x가 되죠. 자, 그러면 좌변에 해당하는 식은 230이 2x니까 x는 얼마? 그렇지. 230을 2로 나눈 11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자, 여기에 주어진 문제에서는 각이 60분법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L은 전체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그 중에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냐면 360도 중에 120도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360도 중에 120도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하면 12가 돼서 얼마? 12파이 이렇게 우리가 L이 아니다 란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에 대해서 360도 중에 120도만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 4파이 이렇게 우리가 둘레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이 9죠?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되냐면 L은 전체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에 대해서 360도 중에 240도만큼 차지한 거야. 360도 중에 240도만큼 차지한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예요. 또 약분하게 되면 3이니까 3, 4, 12파이로 둘레 길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도 같이 구해볼게요. 넓이는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전체 넓이고요. 그 중에 360도 중에 240도만큼 차지했으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또 약분하면 27, 27 곱하기 2파이니까 답은 얼마? 5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부채꼴에서 색칠한 활꼴의 넓이 구해볼게요. 자, 요 도형이 바로 살꼴인 거잖아요. 자, 근데 활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 미적분이나 특히 미적분에서 등비급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저 미적분 선택 안 할 건데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그래도 수학원에서 나올 수 있다. 공통범위 들어갈 수 있으니 기억하자. 이런 잔소리 새겨 들으시고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주어진 활꼴의 양끝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요 부채꼴을 이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의 크기 요거 알아야 되잖아요. 중심각의 크기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끝각이 30, 30도니까 이 각은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자, 활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가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20도 이게 부채꼴의 넓이고요. 이제 거기서 삼각형의 넓이 요걸 빼야 되잖아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그지? 그리고 sin 120도. 자, 요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이게 낯설다 싶으면 여러분들 요걸 이용하셔도 되죠. 이 각 여기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는 12 곱하기 sin 세타야. 그래서 여긴 6. 그래서 뭐 굳이 요 공식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 자, 여기는 6 루트 3.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12 루트 3. 그래서 써보게 되면 2분의 1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2 루트 3. 높이가 얼마? 6.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이고 3분의 1을 10이랑 약분하게 되면 4가 되니까 2를 곱한 48 파이에서 약분하게 되면 3이 돼서
36 루트 3.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실전에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0인 성분 AB, 10인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호 AB 위에 점 C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 CB의 길이가, 요 CB의 길이가 2파일 때 호 CB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기 중심 O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CO, 이렇게 우리가 연결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주어진 호의 길이 2파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2파이 약분할 수 있고요. 약분하게 되면 알파는 얼마? 60도.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60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 실전에서 확인하기 문제는 요거 한 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왜냐면 세어렘 30이 원과 삼각형에 대한 성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전 확인 문제는 맛보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의 다양한 성질의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왔는데요.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이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 수선의 발은 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A, B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명제를 우리가 써보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냐면 A, B의 중선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손이 아프게 문장을 쓴 이유는 이 명제의 역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원이 있고요. 원 위에 현 A, B가 있을 때 원에 주어진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그죠?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그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즉 수선이면서 중선인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 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미지의 원의 중심을 찾고 싶으면 또 다른 현 CD를 찾아서 이 CD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여기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게 원의 중심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원의 중심을 찾을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서 뭐 탐구활동 이런 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중학교 교과서를 써본 저자 피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고교 과정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원의 중심인 걸 안 알려줘. 자, 그리고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쓰면 안 되겠지. Q라고 해.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길이가 8이라고 줘. 아하, 그럼 이게 반지름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원의 중심 찾기 탐구 활동은 안 하지만 내가 원의 중심인 걸 숨겨서 알려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 앞에서 했었던 그 현의 길이랑 중심각과 관련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현이 두 개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 있는데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한 길이랑 또 이 원의 중심에서 또 다른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한 이 현의 길이가 만약에 같아요. 뭐 3 이렇게 같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 현의 길이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6 이런 식으로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 명제의 역으로서, 자, 이번엔 역이에요. 감자가 아닌 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현이 2개 주어졌고 이 현의 길이가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8 뭐 이렇게 같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뭐 4 이런 형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명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도 같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공간도형인 기하에서 평면도형 화학 문제 했을 때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빨리 녹화하고 싶었는데 목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탁한 목소리로 녹화해서 알려드리는 점 굉장히 미안하고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탁한 목소리로 녹화하니까 조금 이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밖에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있으면 원에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접점이 2개가 만들어지는데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과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중심과 P를 연결했을 때 2개의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이 2개의 삼각형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합동입니다. 왜냐면 직각 R, right angle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공통변인 빗변 H, 그리고 반지름으로서 같은 S. 그래서 RHS로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 PA와 대응하는 변 PB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서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적용하게 되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주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호 A, B에 대해서 원주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거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호 A, B 위에 있지 않은 원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택하세요. 자, 그럼 사실 호 A, B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은 여기에 있는 점들이 될 텐데요. 거기서 아무 점이나 내가 P로 택하면 되고, 그래서 아무 점 P와 A, B를 연결해서 만든 각 PAB,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원주각은 굉장히 많이 있겠지. 어디 위에 있지만 않은 거 고르면 돼. 호 AB 위에 있지 않은 것만 고르면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호 AB가 사실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으로 찾아봐 라고 하면 이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을 택해야 되고요. 만약에 호 AB를 이 핑크색으로 택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핑크색 위에 있지 않은 점 P로서 주어진 이게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호 AB를 어느 쪽으로 택하냐, 초록색으로 택하냐, 핑크색으로 택하냐, 그때 상황에 정해진 거에 따라 원주각을 구하고 싶으면 그 호 AB 위에 있지 않은 호 위에 점 P를 택해야 원주각 APB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정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이제 5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는 늘 일정한 비를 유지하고 그것은 1대2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고 했죠? 왜냐하면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잡을 때마다 원주각 APB, 원주각 APB, 원주각 APB로서 원주각들이 계속 생기는데 두 개의 명제를 아셔야 됩니다. 같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같아요. 모두 같고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는 1대2로서 늘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명제를 지금 동시에 증명할 건데요.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P와 O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각 OAP를 알파라고 하고 하면 OPA 이 각도 알파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 OBP를 베타라고 하면 OPB도 베타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PO의 연장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어진 이 각 AOC 요 각은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 각을 X, 이 각을 Y라고 하면 이 각은 얼마? X 더하기 Y. 자,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 사실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이 한 외곽의 크기에 해당하는 요 각은 이 알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외곽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 각은 베타를 두 개 더한 이 베타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얼마가 된 거야?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알파 더하기 2베타인데 얘를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근데 우리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였죠? 알파 더하기 베타죠. 원주각의 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대 2배의 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원주각대 중심각은 늘 1대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그림에서만 성립하냐? 아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 봐도 똑같이 P랑 O를 연결해서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 하게 되면 이 각이 2알파, 이 각이 2베타니까 똑같이 위의 성질을 위의 그림에서 증명호 과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명제인 같은 호 AP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모두 같기 때문에 원주각은 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명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사실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도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x가 얼마?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이 각 x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주어진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현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됐고요. 이 각이 각각 65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x는 전체 180도에서 65도의 2배를 뺀 얼마? 130도가 돼서 x는 50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8이라는 값으로서 같죠. 그러면 현의 길이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x라는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우선 이제 또 다른 성질을 써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2등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선분의 길이만 구하면 2배에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빗변의 길이가 10, 높이가 8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얼마? 5대 4대 3에 해당하는 6이 되고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2배인 12가 됩니다. 아, 주어진 현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x는 1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4로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어진 현의 길이가 지금 6이라고 알 수 있는데 수선이기 때문에 중점이 돼서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그렇지 5라고 우리가 x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x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 5바퀴 한 점 P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주어진 P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고 이 값이 X니까 X는 직각삼각형에서 1대 3이니까 1대 2루트 2대 3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례상수가 2니까 x는 4루트 2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옆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이 x도가 돼요. 두 각의 합, 즉 이 x는 얼마가 되죠? 그렇지, 180도에서 54를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 126도의 반이니까 x는 63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개념 바로 확인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O인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 세점 P, Q, R에서 접하고 있다.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36일 때, 자, 둘레 길이가 36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 ABC 둘레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주어진 원밖에 한 점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이 P, R이기 때문에 각각 X라는 값으로 같게 돼요. 그죠? 그리고 원밖에 한 점 B에서 원에 그은 두 접점이 P, Q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8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원밖에 한 점 C에서 원에 그은 더 두 접점이 R과 Q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6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2X 8의 2배 6의 2배가 36이니까 그것의 36의 반인 18이 18이 x랑 8이랑 6을 더한 값이 돼요. 그래서 x는 얼마? x는 여기 나온 것처럼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O인 원에서 내점 E, F, G, H에 사각형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 41대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 길이도 4, 그럼 이 길이는 6, 이 길이는 x,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다 더해서 40 해도 되지만 하나씩만 더한 x랑 3이랑 4랑 6이랑 더하면 그게 40의 반인 얼마? 2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을 빼면 x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개념 바로 확인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점 O인 원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동일한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은 2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x는 반쪽인 42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호에 대해서 중심각 대 원주각은 2대 1이니까 x는 2배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각 x를 구해야 되는데요. 각 x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점을 쭉 이렇게 옮겨서 동일한 점에 놓이도록 하면 이 원주각이 얼마? 20. 그리고 이 점을 쭉 옮겨서 동일한 이 점으로 오게 되면 주어진 이 각이 30. 그래서 x는 얼마? 5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세 번째 문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중심각과의 관계. 자, 주어진 중심각을 구하게 되면 20도의 2배인 40도가 되고요. 이 각의 동일한 호에 대한 중심각을 구하게 되면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중심각이 60도인데 주어진 원주각이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60도의 반인 50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방법으로 4번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x의 2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중심각 2x고요. 40도의 2배가 바로 여기에 있는 80도가 되죠. 자, 180도 더하기 2x가 100도이니까 2x는 얼마? 20도. 그래서 x는 얼마? 1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실전에서 확인하기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ABC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AC와 선분 BD가 만나고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원 위에 점 D를 잡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사실 미리 이실직고를 하자면 루트 2는 문제에 안 쓰여요. 근데 점 D를 잡는 방법에 따라 세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필요한 정보인 루트 2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런 거 감안하고 문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각 BDC의 BDC의 크기를 구하시오. 바로 요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각의 크기는 동일한 호 BC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BAC와 크기가 같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60도가 되고, 그래서 요 각도 60도,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봐볼게요. 각 DBC가 세타일 때, 즉,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점 D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DBC, 바로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도록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DAC, 이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OCD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이 각과 이 각은 같으니까 각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141번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자, AB,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자, 중심이 5인 원 C가 있습니다.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B,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예요. 라고 할 때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B가 아니라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 P, Q, 자,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2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분 AB가 맞네. 선분 AB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요 각의 크기가 2세타가 되도록 잡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책의 검수를 굉장히 꼼꼼히 해서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급 당황했고요. 자, 각 ABR의 크기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ABR, 바로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각의 크기는 호 동일한 AR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2세타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세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만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도 중학도용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실전학의 문제 요거 풀고 또 새로운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 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C1과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원 C1의 위에 점 P를 지나는 원 C2가 있다. 그죠? 한마디로 요걸 반지름으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원 C1 위에 중심 O에서 C2의 근 두 접선이 만나는 두 접점을 Q와 R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각 PAB, 자,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둔 건데요. 사각형 ORBQ, 사각형 ORBQ. 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S세타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선 우리가 사실 바로 다음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원이 있고 원의 지름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이 호 AB의 중심각은 180도입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호 AB 위에 아무 점이나 내가 P로 택했을 때 각 APB는 호 AB 중심각인 180도의 반쪽인 90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주어진 AB가 지름이면 각 APB는 무엇이다? 9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말은 주어진 AB의 길이가 얼마? 2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PB 길이는 2 사인 세타로서 내가 바로 주어진 C2라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QB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2 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직각삼각형 OBQ에서 빗변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주어진 QB의 길이가 2 사인 세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빗변이 1, 높이가 2 사인 세타.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는 루트 1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각형의 넓이 S 세타니까 이 합동의 삼각형을 2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서 구하게 되면 2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1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우리 마지막 주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은 방금 했지만 이 명제 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2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B가 지름이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 그리고 중심각은 180도, 원주각은 90도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명제의 역으로서 무엇을 알 수 있어? 그렇지.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주어진 이 빗변이 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의 호와의 관계. 자, 원주각과 호와의 관계를 얘기해 볼까요? 자, 주어진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겠죠.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다른 원주에 대한 원주각일지라도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물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는 역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것을 우리가 중심각 버전으로 하면은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으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이것도 우리가 2가지 명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지면, 자, 그걸 첫 번째 명제로 먼저 써볼게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두 대각, 각 B와 각 D의 합도 180도가 됩니다. 자, 왜 그게 성립할까요? 자, 주어진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인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중심각 이 각은 2알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똑같이 호 BD인데 이쪽에 있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을 베타라고 하면 중심각은 2베타가 돼요. 자, 그런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360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합이 얼마다? 두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 명제 역으로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대각의 크기 합이 이 위의 명제를 바로 써볼까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면 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삼각형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유일하게 늘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점을 아무렇게나 막 4개 찍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늘 존재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얘들아, 점 하나를 내가 옮겨서 여기에 찍었어. 그러면 아까 동이랑 고정된 요 3개의 점을 지나는, 지워야 되겠네. 우리가 아까 분명히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있었거든요. 그지? 왜 그러는 거야?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있었는데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존재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심지어 이 3개의 점 A, B, C를 지나는 외접원하고 똑같은 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이야. 자, 그런데 주어진 이 D라는 점을 나 잘못 그렸어 라고 해서 얘를 지워. 그래서 여기로 옮겨.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겨.
그러면 이 사각형 ABCD에 외접하는 원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지. 왜?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상하게 찌그럽게 그렸어. 이렇게 타원처럼 그렸어. 그럼 이 원은, 이 초록색 원은 여전히 삼각형 ABC 외접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삼각형 ABC 외접원은 지금 누구야? 처음에 그린 이 파란색으로 이미 있단 얘기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린 사각형의 외접원은 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외접원은. 근데 어떤 경우엔 존재한다? 내가 사각형을 그렸는데 여기가 80도고 여기가 100도야.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네? 그럼 당연히 얘네도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니까 이거 외접은 무조건 존재해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원에 외접원이 존재한 사각형 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해보면 원이 있고 그리고 접선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접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면 주어진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거울 대칭해서 생각하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을까? 자,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접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연결하면 지금 이 각은 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각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이 중심각의 크기는 2알파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각과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각은 우리가 180도에서 중심각을 뺀 것의 반쪽이니까 90-알파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90-알파겠죠.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 이 각은 90도에서 여기 해당하는 각인 90-알파를 뺀 거니까 알파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어? 이 각이 알파라는 걸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각도 알파. 서로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거울 대칭한 이 그림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테니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둔각인 경우도 될까? 둘이 정말 같을까? 그러면 둘이 정말 같을까? 이걸 우리가 지금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죠? 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이 각을 아까랑 똑같이 알파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알파는 우리 아까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그리고 중심각으로서 증명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시 그려보자. 호 AB가 여기에 있고 이것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중심각을 찾게 되면 바로 여기가 2알파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 각은 360 빼기 2알파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똑같이 직각삼각형이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요 각이 무슨 각이 되는 거냐면 180도에서 360 빼기 2알파를 뺀 각의 반쪽이거든요.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알파 빼기 180도의 반인 90도가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각이 알파도 빼기 90도다라는 건데,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은 요 각이거든요. 자,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해? 그 각은 직각과 알파 빼기 90도를 더하면 돼. 직각과 알파 빼기 90도를 더하면 돼. 그래서 90도가 없어지니까 얼마다? 알파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 핑크색 각이 얼마? 알파. 이 각도 알파.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으면 우리 아직 마지막 내용 정리 못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할선 정리. 자, 요 내용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왜 성립하냐? 우리 원주각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는데요. AC랑 DB를 연결하게 되면 동일한 호 CB에 대한 원주각으로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호 AD에 대한 원주각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럼 이거 뭐야? AA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닮음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주어진 삼각형, 작은 삼각형 PAC에서 PA 대 PC는
PA 대 PC는 어떻게 하면 돼? PD 대 PB야. PD 대 PB야. 그래서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BC랑 AD를 연결하게 되면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완벽주의자니까요.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동일한 호 AC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이 두 개의 각이 같고요. 그 다음 이 각은 공통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삼각형 CPB랑 APD가 닮음이 됩니다. 똑같이 AA 닮음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은 비를 적용해 보게 되면 PC 대 PB는 PC 대 PB는 PA 대 PD, PA 대 PD 요게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게 되면 똑같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요 그림을 조금 더 활용해서 하나의 추가 명제를 얘기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PD가 접선으로 변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접점, 탄젠트 포인트를 우리가 T라고 두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A랑 B라는 점을 두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성립하냐면 그림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PA 곱하기 PB는 PT 곱하기 PT, 즉 PA 곱하기 PB는 PT 곱하기 PT, 즉 PT의 제곱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위의 내용과 비슷하죠?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위에 거라면 PA 곱하기 PB는 PT 곱하기 PT. 자, 이것도 성립한다.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Y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주어진 지름이 주어졌죠? 그리고 중심을 지나니까 지름인데 여기가 직각이죠. 자, 그럼 Y랑 55도를 더한 게 90도니까 Y는 얼마? 35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Y가 35도니까 Y는 35고요. 주어진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주어진 호의 길이도 같겠죠. 그래서 X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볼게요.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졌네. 그치? 자, 그러면 근데 호의 길이가 몇 배? 1배에서 2배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1배에서 2배. 아, X도는 50도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이걸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주어진 요 점과 꼭지점을 연결하게 되면요.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이 각이 25도예요. 근데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25도예요. 그래서 얼마? 50도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봐보도록 할게요. 대각의 크기 합이 같으니까 X는 6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 110이 된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마찬가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선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여기가 잘 그렸다. 그치? 잘 그렸어. 자, 여기 직각인데 그럼 X도 합이 180도에 되니까 90도, 즉 X는 90이고요. 합이 180도에 되니까 Y는 100입니다. 자, 이렇게 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 개념 바로 확인 문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이 각이 X면 이 각도 X다. 아하, 그럼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X는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각이 바로 이 각과 같기 때문에 여기 35도. 그래서 X도는 얼마? 180도에서 둘을 합한 100도를 뺀 80도. 이렇게 X는 80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력을 위해서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 각이 76도니까 이 각이 76도.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은 1대이니까 X는 76도의 2배인 152도. 그래서 X는 152.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진짜 찐 마지막 개념화로 확인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그림의 원과 두현에서 X값 구하시오.
3 곱하기 x는 2 곱하기 9 이거잖아요. 3 곱하기 x는 2 곱하기 9. 그래서 x는 얼마? 6.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6 곱하기 x는 8 곱하기 6어입니다. 6 곱하기 x는 8 곱하기 20에서 8을 뺀 여긴 1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x는 16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12는 4 곱하기 4 더하기 x. 3 곱하기 12는 4 곱하기 4 더하기 x.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9는 4 더하기 x. 그래서 x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셨으면 이제 실전 확인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드디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각 ACB를 구해라. 직각이다. 끝.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요런 문제가 사실은 실전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시적으로 뭘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명령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찾아야 돼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 분선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D, 그리고 점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자, 보기에서 각 D, A, C, 바로 요 각이죠. 이거 같은 각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해보면은요. 주어진 이 각을 뭐 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점. 자, CAD가 점이고 이미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 주어졌으니까 요 각 BAD도 같은 각이에요. BAD 바로 여기 니은도 같은 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호 DC에 대한 원주각이 모두 같으므로 호 DC에 대한 원주각 즉 CBD 이 각도 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이 같다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주각의 크기도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점. 그러고 보니 삼각형 누구? BDC가 2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체크해보게 되면 C, B, D 이것도 우리가 같고 DCB, DCB 이것도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 BED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ED는 바로 요 각인데요. 사실 주어진 점 2가 요렇게 연장해보면 이거를 P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각의 관계가 어때요? 내가 주어진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점인데 그 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점하고 뭔가의 각을 더해야 바로 이 각 BED가 되니까 점하고 이 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눈대중으로 다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인 이 각 BED는 점과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뭔가의 각을 더해야 되므로 이 점이란 각과 각 BED는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1번과 153번만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 A가 6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 A를 포함하지 않은 호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BDC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 물어봤는데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서 이 각은 12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2022 9월 문제에서 할선 정리 이용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두 점 C와 D가 있다. AB의 중점, 즉 중심 얘기하는 거죠? AB가 지름이니까 중점 O에 대해서 두 선분 AD와 CO가 한 점 E에서 만나고 CE 요 길이가 4, ED 요 길이가 3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직선 C의 연장선과 원이 만나는 점 중 직선 C의 연장선과 원이 만나는 점 중 점 C가 아닌 점 F에 대해서 EF의 요 길이를 6이라고 할 때 AE의 길이가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구하시오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와중에 내가 알아서 AE를 구해야지 라고 맘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발췌해서 선생님이 문제에 넣은 거고요. 자, AE는 어떻게 구하냐면 할선 정리 이용하면 AE 곱하기 3루트 2는
A2 곱하기 3루트 2는 4 곱하기 6, 4 곱하기 6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2고요. 루트 2 약분하면 요거니까 따라서 A2의 길이는 4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것으로써 우리 이번 시간 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과 각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제자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만난 중학도형 정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완강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제자들이 혹시라도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내가 중학도형 때문에 이렇게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 고교 수학에서 중등 도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갈피를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소연쌤은 여러분들의 수학을 통한 인생 바꾸는 미래를 대박을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 또 EBS 강의랑 유튜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